중동의 한복판에서 희망의 등불이자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술적 경이로움, 바로 아이언돔입니다. 단거리 로켓과 포탄을 요격하고 파괴하기 위해 설계된 이 이스라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현대전의 복잡성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이언돔의 개발은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이스라엘 도시로 로켓 공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긴장이 고조되던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은 자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인해 첨단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임무에 착수했습니다. 2011년부터 가동된 아이언돔은 군사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날아오는 위협을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추적하고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아이언돔의 성공은 최첨단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항공우주 산업의 자회사인 엘타 시스템즈에서 개발한 레이더 시스템은 로켓 발사를 거의 즉시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시스템은 로켓의 궤적을 계산하여 인구 밀집 지역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협이 확인되면 라파엘 어드밴스드 디펜스 시스템즈에서 제작한 타미르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어 날아오는 로켓을 공중에서 요격하여 파괴합니다. 아이언돔의 기술적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영향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각 요격 미사일의 가격은 수만 달러에 달하며 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로켓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러한 경제적 격차는 장기적인 분쟁 관리를 위해 이러한 고비용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에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비평가들은 아이언돔을 유지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데 드는 재정적 부담이 이스라엘의 국방 예산과 전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이언돔은 기술적, 재정적 측면 외에도 이스라엘 사회에 심대한 심리적, 사회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인에게 아이언돔은 계속되는 분쟁 속에서도 안정감과 정상성을 제공합니다. 첨단 불꽃놀이로 묘사되는 요격 미사일이 하늘을 수놓는 광경은 로켓 공격의 끊임없는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막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정감에도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아이언돔이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현상 유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시급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국민과 정책 이반자들이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의 위험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아이언돔은 인상적인 성능으로 주목을 받았고 이에 따라 여러 국가에서 유사한 방어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핵심 동맹국인 미국은 이 시스템의 자금 지원과 개발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협력은 세계 군사 전략에서 미사일 방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 개발에 대한 동맹국들의 공통된 이해관계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아이언돔의 효과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역학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이언돔은 인구 밀집 지역으로 향하는 로켓을 요격하여 수많은 생명을 구했지만 군사적 대응을 확대하여 이 지역의 폭력 순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방어막을 제공하는 이 시스템의 능력은 이스라엘이 분쟁에 참여하고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잠재적으로 군사적 및 외교적 해결 방식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이언돔은 중요한 윤리적, 도덕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이언돔의 첨단 기술로 대표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간의 군사력 격차는 분쟁의 힘의 불균형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격차는 전쟁의 윤리, 분쟁 상황에서 강대국의 책임, 분쟁 해결을 위한 보다 공평한 접근, 방식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합니다. 따라서 아이언돔은 단순히 로켓을 막는 방패가 아니라 현대 전쟁과 평화, 유지의 복잡성과 도전 과제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아이언돔의 이야기는 분쟁에 직면한 인간의 독창성에 대한 증거이자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솔루션의 지속적인 필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아이언돔의 존재는 중동 정치의 더 넓은 맥락에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랜 분쟁과 동맹의 변화로 점철된 이 지역에서 이 방어 시스템은 이스라엘의 안보와 주권을 유지하려는 이스라엘의 결의를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군사적 불균형의 상징으로 간주하는 적들에게는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분법은 중동의 평화 프로세스에도 적용됩니다. 한편으로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이 잠재적 위협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방패가 있다는 것을 알고 평화 회담에 참여할 수 있는 전략적 자신감을 제공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외교적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이언돔은 정치적, 군사적 의미 외에도 인간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가자지구 국경 인근의 이스라엘 마을 주민들에게 아이언돔은 단순한 기술적 경이로움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생명줄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 시스템이 이 지역 사회에 제공하는 심리적 안도감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가족들은 조금 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고 아이들은 보호막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을 덜고 밖에서 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호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이언돔은 훨씬 더 깊은 상처에 대한 반창고 해결책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성공은 분쟁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효과를 관리할 뿐입니다. 장기적인 해결책은 분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로 가는 길을 찾는 데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아이언돔의 성공은 전 세계 군사 전략과 국방비 지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이언돔의 효과를 목격한 많은 국가들이 미사일 방어 기술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첨단 방어 시스템을 향한 이러한 세계적 추세는 공격력보다 방어 능력에 중점을 두는 군사 우선순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전쟁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더 많은 국가가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배치함에 따라 군사적 교전의 성격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적인 대치에서 기술 전쟁으로 초점이 옮겨갈 수 있으며 전통적인 군사력보다는 방어 시스템의 정교함에 따라 임무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이언돔은 국방 기술의 놀라운 업적이지만 여러 가지 윤리적 함의와 과제를 던져줍니다. 아이언돔의 이야기는 격동하는 세계에서 평화를 위한 더 큰 투쟁의 축소판입니다. 이 시스템의 보호 능력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 시스템의 존재는 그러한 보호가 필요한 지속적인 분쟁을 상기시키기도 합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20세기 후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서로의 전략적, 경제적 가치를 상호 인정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기술과 무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교류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지정학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파트너십의 성격도 변화하여 점차 안보와 군사적 차원을 포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진화의 배경에는 공동의 도전과 상호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심각한 지역적 위협에 직면한 양국은 첨단 국방 역량과 기술 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공동의 이해는 군사 협력과 정보 공유를 특징으로 하는 심화 동맹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측면 중 하나는 군사 및 방산 협력입니다. 이 파트너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무기와 방어 시스템에 대한 한국의 필요성과 이스라엘의 군사 기술 전문성 및 혁신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류는 상호 이익이 됩니다. 한국은 최첨단 국방 역량을 확보하고 이스라엘은 신뢰할 수 있는 방위산업 시장을 한국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공동 연구, 개발 프로젝트, 정보 공유, 대테러 이니셔티브 협력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심층적인 군사 협력은 양국 간 신뢰와 전략적 조율의 수준을 나타내며 양국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세계 정치의 더 넓은 맥락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양국은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 관계와 다른 강대국과의 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한국으로서는 미국, 중국, 북한과의 관계와 함께 이스라엘과의 동맹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한국과의 관계와 중동 및 주요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외교적 균형은 섬세하고 종종 어려운 노력입니다. 양국은 글로벌 무대에서 유리한 위치를 유지하면서 동맹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도의 외교적 기술과 전략적 선견 지명을 필요로 합니다. 양국 관계의 이러한 측면은 현대 사회에서 국제 외교의 복잡한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한국과 이스라엘 관계는 군사 및
국방 외에도 경제 및 기술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국은 특히 기술, 혁신, 연구, 개발 분야에서 상당한 무역 및 투자 교류를 해왔습니다. 한국의 탄탄한 경제력과 기술력은 스타트업 국가이자 혁신 허브로서 이스라엘의 위상을 보완합니다. 이러한 경제 및 기술 협력은 양국에 상당한 혜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성장을 촉진하고 기술 발전을 촉진하며 기업과 기업가들에게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역학을 관리해야 하는 등의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 간의 무기 거래는 수년에 걸쳐 크게 발전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규모가 크지 않았던 무기 거래는 양국의 군사 및 기술 파트너십이 심화되면서 그 규모와 복잡성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첨단 국방력 추구와 이스라엘의 첨단 군사, 기술 및 무기 전문성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거래되는 무기의 종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레이더 기술, 드론, 정밀 유도 탄약 등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단순한 상품 거래가 아니라 기술 지식과 방어 전략의 이전입니다. 또한 이 파트너십은 공동 연구 및 개발 이니셔티브로 확대되어 양국 간의 군사적 유대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한국에게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는 전략적 필수 요소입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을 고려할 때 한국은 이스라엘의 첨단 군사 기술이 국방력 강화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안보 위협에 대처한 경험과 방위 기술 혁신으로 한국의 이상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 한국과의 무기 거래는 방위 시장을 확대하고 경제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글로벌 주요 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과 기술력은 이스라엘 방위 산업의 소중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무기 거래는 국가 방위를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윤리적,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중동의 분쟁 지역에서 이러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비평가들은 무기 거래가 분쟁을 격화시키고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윤리적 딜레마는 전 세계 무기 거래의 투명성과 규제 부족으로 인해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러한 불투명성은 책임 소재와 무기가 인권 침해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국가 안보 이익과 무기, 거래의 윤리적 영향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이 조약의 서명국으로서 자국의 무기 거래가 조약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기가 국제인도주의 및 인권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을 저지르거나 조장하는 데 사용될 위험을 평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이스라엘 간의 무기 거래는 전략적 필요와 기술 발전에 힘입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무기 거래에 대한 국제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양국은 국제적 기대, 조약 의무, 윤리적 고려 사항의 복잡한 환경을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한 한국은 첨단 군사 기술을 모색했고 방위 시스템 혁신으로 유명한 이스라엘에서 의지와 능력을 갖춘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동아시아에서 외교적, 전략적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자국 방위 산업에 유리한 시장을 한국에서 찾았습니다. 양국의 무기 거래는 다양한 방산 제품 및 기술을 포괄합니다. 여기에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첨단 레이더 및 감시 기술, 무인 항공기, 즉 드론, 사이버 방어 도구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양국은 연구, 개발 분야에서 합작 투자 및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깊은 신뢰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는 국가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인 정교한 무기와 방위 기술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시스템의 조달은 영내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무역은 상업적 이익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외교 관계를 다변화하고 글로벌 입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의 관계는 아시아 시장과의 관계를 넓혀 전통적인 서방, 동맹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기 거래는 윤리적 논란과 인도주의적 우려에 휩싸여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무기 확산이 지역 불안정에 기여하고 분쟁을 고조시킨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러한 무기가 인권과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모두 무기거래 관행에 대해 국제적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무기 수출이 분쟁을 악화시키거나 인권 침해를 돕지 않도록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요구와 함께 세계 무기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기거래 조약 ATT는 재래식 무기의 국제 거래를 규제하고 무기 전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이 조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 의무를 위반하거나 대량 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재래식 무기의 이전을 허가하지 않는 등 조약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행하고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무기 거래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비판과 요구가 종종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볼 때 한국과 이스라엘 간의 무기 거래는 전략적 필요와 기술 발전에 힘입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은 윤리적 고려와 인도주의적 법에 대한 전 세계적인 강조와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는 지정학적 맥락, 특히 북한과의 인접성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은 한국의 외교 정책과 국방 전략을 형성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강력한 군사 태세와 끊임없는 경계를 필요로 하며 한국은 첨단 방위 기술과 정보 역량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첨단 군사 기술과 안보 위협에 대처한 경험을 갖춘 이스라엘은 이러한 측면에서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는 안보를 넘어 경제 및 기술 분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탄탄한 경제력으로 잘 알려진 한국은 이스라엘에서 특히 정보기술, 생명공학, 재생에너지와 같은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인 강점을 가진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이러한 분야에서의 협력은 경제적으로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술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 관계에는 혁신을 촉진하고 양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합작 투자, 연구, 협력, 무역 협정 등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상호 이익을 위해 각국의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적 조율을 반영합니다. 한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서 가장 복잡한 측면 중 하나는 이스라엘과의 관계와 다른 주요 글로벌 및 지역 플레이어들과의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미국과의 오랜 동맹을 관리하고 중국과의 복잡한 관계를 탐색하며 중동의 다른 국가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포함됩니다. 특히 미국과의 동맹은 한국의 국제 관계와 국방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중동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민감성을 고려할 때 외교적 긴장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한국의 전략적 이익에는 이스라엘과의 문화 및 외교 교류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교류는 양국 간의 더 깊은 이해와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화 프로그램, 학술 협력, 관광 이니셔티브는 이러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공식적인 외교 및 경제 관계를 넘어 상호 존중과 우정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역할을 강조함에 따라 윤리적 고려사항과 국제적 위상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 무기 거래, 글로벌 분쟁에서의 역할, 인권과 국제법에 대한 약속 등 복잡한 윤리적 환경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고려사항은 책임감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명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공군 조종사가 되기 위한 여정은 고된 헌신과 혹독한 훈련의 연속입니다. 파일럿의 길은 탁월함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친 후 이론 학습과 실제 비행, 경험을 모두 포함하는 수년간의 종합적인 훈련을 거칩니다. 한국에서는 파일럿 지망생이 한국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거나 장교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입학하여 항공역학, 항법, 전투 전술에 대한 광범위한 교육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명문 이스라엘 공군사관학교는 공중전 및 군사 전략에 대한 고급 과정을 포함하는 매우 경쟁이 치열하고
까다로운 훈련 프로그램으로 유명합니다. 두 나라의 파일럿은 전투기부터 첨단 무인 항공기 UAV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첨단 항공기를 숙달해야 합니다. 이러한 항공기의 기술력은 복잡한 시스템과 최첨단 항공, 전자공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한국과 이스라엘 조종사들은 최신 레이더, 무기, 전자전 능력을 갖춘 다양한 항공기로 훈련합니다. 훈련은 단순히 비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전투 시나리오, 전자전 훈련, 다른 군부대와의 협동 훈련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조종사는 공대공, 전투에서 전략 폭격, 임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조종사의 전략적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 모두에서 항공 우위는 국방의 핵심 요소입니다. 한국 조종사들은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영공을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으며 이스라엘 조종사들은 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에서 군사 작전의 최전선에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조종사들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수호자입니다. 이들은 억제, 정찰, 그리고 필요한 경우 직접적인 군사 교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들의 임무 성공 여부는 종종 국가 안보와 지역 안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군 조종사의 삶은 도전과 희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따르는 직업입니다. 조종사는 비행과 전투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위해 최상의 컨디션과 정신적 예민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부상이나 사망의 위험은 항상 상존하며 극한 상황에서도 완벽한 비행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항상 존재합니다. 게다가 조종사라는 직업은 가족이나 친구와 오랜 시간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한순간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종석에서 내린 결정과 행동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의 무게가 무거울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개별 파일럿의 용기와 헌신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도 소개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조국을 지키기 위해 하늘을 나는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군 비행사들을 특징짓는 용기, 회복력, 불굴의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영웅적인 공중전부터 중요한 정찰 임무까지 이 이야기들은 한국과 이스라엘 조종사들의 뛰어난 기술과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들이 각국의 국방기관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야망은 더 높은 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의 첨단 전투기 세계로의 진출, 기술력과 전략적 선견지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항공우주 산업에 분주한 사무실과 경납고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회의 최첨단 FA50 전투기를 대규모로 계약했다는 획기적인 발표로 시작됩니다.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말레이시아 군과 무려 36대의 FA50을 계약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흥분과 활기가 넘치는 현장을 상상해 보세요. 이 계약은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가 아니라 한국이 군용 항공 분야에서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18대 정도의 소량 주문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말레이시아 정부가 갑자기 요청을 2배로 늘렸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남들 따라잡기의 전형적인 사례로 이 경우에는 폴란드를 따라잡은 것입니다. 폴란드가 K9 자주국사포와 함께 FA50 블록 20 항공기 48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것은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군사 지형의 변화를 감지한 말레이시아는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전략과 지역 역학 관계에 대한 예리한 안목에 기반한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말레이시아나 폴란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유럽과 동남아시아에서 격화되고 있는 군비 경쟁이라는 더 넓은 맥락이 있습니다. 각국은 군사력을 빠르게 현대화하고 있으며 FA50은 이 치열한 경쟁에서 탐낼 만한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비 경쟁 속에서 인도양과 태평양의 교차로에 전략적으로 위치한 말레이시아는 국방력을 강화해야 하는 위태로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FA50에 대해 찬사를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유럽 군사 전문 매체는 이 전투기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전투기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으며 실제 전투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보도는 FA-50의 능력에 대해 암울한 그림을 그리며 경쟁 기종에 비해 내구성, 항속거리, 무장이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로 인해 군계와 대중 사이에 조성된 긴장감, 의심과 논쟁을 상상해 보세요. 비판의 직면에도 K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몇 가지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대대적인 업그레이드 계획을 밝혔습니다. 항공기의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해 공중급유 기능을 도입하고 첨단 무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복력과 적응력, 도전에 좌절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어서는 이야기입니다. FA-50의 업그레이드 계획은 야심차고 기술적으로도 복잡합니다. 대한항공은 공대지 및 공대공 능력을 강화하여 하늘에서 더욱 강력한 전투기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부 연료 탱크를 확대하고 후방 동체에 추가 연료 저장소를 내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조에 그치지 않고 FA-50의 작전 효율성과 전투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정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업그레이드에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됩니다. 재정적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불확실한 순간입니다. 필요한 투자가 이루어질까요? FA-50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들이 재무적 측면에 대해 논의하는 동안 FA-50을 비판하던 언론은 언제든 흔들릴 조짐이 보이면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들은 한국이 공격용 항공기에 큰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항공우주 산업의 결단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FA-50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탁월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업그레이드된 FA-50 블록 20을 추진하기로 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결정은 우리 이야기에서 중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부정적인 보도와 다른 기종과의 경쟁 속에서도 FA-50을 고수하기로 한 것은 한국항공우주 역량에 대한 신뢰의 증거입니다. 말레이시아의 결정은 FA-50의 기존 장점뿐만 아니라 업그레이드 제안에 따른 발전 가능성을 보고 내린 결정입니다. FA-50 블록 20이 특별한 이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FA-50의 이 변형 기종은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혁명입니다. 고급 ASA 레이더, 최첨단 무선 장비, 스나이퍼 고급 타겟팅, 포드 등을 장착한 블록 20 버전은 전투기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입니다. 공중 급유 프로브를 추가하고 급유 시간을 늘려 이전 모델의 가장 중요한 단점을 해결했습니다. 통합 미사일과 정밀 유도, 폭탄을 포함한 업그레이드된 무장 능력으로 인해 FA-50 블록 20은 F-16과 같은 기존 모델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FA-50 블록 20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혁신, 인내, 전략적 사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큰 꿈을 꾸고 현실에 도전하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군용, 항공 분야에서 스스로의 입지를 개척한 한 국가의 이야기입니다. 논란에서 승리로 나아가는 FA-50의 여정은 항공우주 분야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자 하는 한 국가의 열망과 결단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FA-50 블록 20이 하늘로 날아갈 준비를 하는 동안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한국형 팔콘은 비행할 때마다, 구름 위에서 기동할 때마다 단순히 영토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군용 항공의 지형을 빠르게 재편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성장하는 기량을 하늘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영화는 의심의 속삭임이 들불처럼 번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날카로운 분석과 때로는 혹독한 비평으로 유명한 유럽의 군사 전문 매체들이 한국의 FA-50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전투기가 겉으로 보기에는 인상적이지만 한계가 많다고 주장합니다. FA-50은 실제 전투를 위한 내구성이 부족하고 작전 범위가 제한적이며 무장도 경쟁 기종에 비해 수준 이하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재능 있는 단거리 육상 선수가 마라톤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는 말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비평가들은 몇 가지 핵심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째,
FA50의 내구성입니다. 원래 트레이너 모델을 기반으로 한 이 제트기는 유효 운항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로 짧은 시간 동안만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 행동 반경의 문제도 있습니다. FA50의 반경은 많은 공군에서 벤치마킹하는 전투기인 F-16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장은 공대지 및 공대공 공격이 가능하지만 실제 전투 시나리오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거리 무기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항공우주 산업을 필두로 한 국내 항공우주 산업계는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비판에 직면한 한국 항공우주 산업은 FA50의 단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강점인 야심찬 기체 업그레이드 계획을 밝혔습니다.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해 공중급유 기능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작전 유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조치입니다. 또한 다른 전투기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거리, 정밀 미사일을 추가하는 등 무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던 전투기가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약자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모든 대담한 계획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비용입니다. 전투기를 업그레이드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우려됩니다. 대한항공은 이러한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고려하고 있지만 시간과 예산의 제약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언론도 이제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전투기에 투자할까요? FA50은 과연 비판적인 시각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을까요?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말레이시아 정부가 FA50 블록 20을 계속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희망의 불빛으로 다가옵니다. 이는 업그레이드된 성능의 전투기를 제공하겠다는 한국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도약입니다. 이번 결정은 FA50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습까지 고려한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의 이번 결정은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과 도전, 정신에 대한 신뢰의 표시입니다. 이제 FA50 블록 20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닌 혁신입니다. 첨단 레이더, 최첨단 통신 시스템, 향상된 표적, 추적 기능을 갖춘 블록 20 기종은 전투기, 기술의 미래로 도약하는 기종입니다. 공중 급유 기능만으로도 FA50의 항속거리와 작전 유연성이 크게 확장되어 전투기의 판도가 바뀝니다. 업그레이드된 무장 덕분에 하늘에서 강력한 적으로 거듭났습니다. FA50 블록 20은 더 이상 단순한 훈련기, 기반 전투기가 아니라 전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준비가 된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FA50의 이야기는 회복 탄력성과 혁신의 이야기라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은 비판에 직면했을 때 이를 방어하는데 그치지 않고 피드백을 받아들여 놀라운 변화의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FA50 블록 20이 논란을 딛고 재도약하기까지의 여정은 그 배후에 있는 사람들의 끈기와 독창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이야기는 도전에 맞서 혁신하고 적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핵심을 말해줍니다. FA50이 하늘로 날아오를 때 그 날개에는 첨단 기술의 무게뿐만 아니라 군용 항공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자 하는 한 국가의 희망과 열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전투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술 숙달과 세계적 인정을 향한 한 국가의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장은 기대감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제 전 세계는 FA50 블록 20이 그 약속에 부응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비판자들의 의구심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말레이시아 상공뿐만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세계 유수의 전투기들과 경쟁하게 될 FA50이 그 기량을 입증할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기의 회의론과 비판을 극복한 후 우리는 이제 FA50의 업그레이드 계획과 국제 무대에서 점점 더 커지는 영향력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FA50을 좋은 전투기에서 위대한 전투기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계획은 야심차고 광범위합니다. 우선 공중 급유 기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조정이 아니라 판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만 공중에 머물 수 있었던
전투기가 갑자기 비행 시간을 크게 늘릴 수 있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마치 하늘에 훨씬 더 큰 놀이터가 생긴 것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제트기의 무장에 주목했습니다. FA-50은 공대공 및 공대지 전투에서 이미 괜찮은 성능을 발휘했지만 대한항공은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FA-50에 중거리 정밀 미사일을 장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마치 숙련된 전사를 더 날카롭고 긴 칼로 무장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화력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기의 전반적인 전투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훌륭한 계획에는 종종 큰 비용이 수반됩니다. 업그레이드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K는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야심찬 계획을 현실화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기대하며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숫자와 협상의 미묘한 춤입니다. 이제 국가적 자부심의 원천이 된 FA-50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재정적 불확실성과 기술적 난제 속에서 말레이시아는 든든한 지원군으로 부상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블록 20 버전까지 선택하면서까지 FA-50을 고수하기로 한 말레이시아의 결정은 단순한 구매를 넘어 신뢰와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FA-50의 잠재력을 보고 미래의 성공에 기꺼이 베팅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이러한 움직임은 지역과 전 세계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에게도 FA-50이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투기라는 신호입니다. 이제 FA-50의 블록 20 버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점진적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전면적인 정비입니다. 첨단 레이더, 강화된 통신 시스템, 향상된 표적, 추적 기능을 갖춘 블록 20은 세계 최고의 전투기와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중 급유 능력과 확장된 무장 옵션이 추가되어 그 매력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FA-50 블록 20은 더 이상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선두주자입니다. FA-50의 여정과 변화는 세계 항공우주 시장의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다른 국가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다크호스로 여겨졌던 FA-50은 이제 심각한 경쟁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방부와 군사기지에서 토론과 논쟁이 벌어집니다. 과연 FA-50이 그들의 요구에 적합한 기종일까요? 국제 국방 커뮤니티는 그 가능성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기대감과 흥분을 감출 수 없습니다. FA-50의 이야기는 단순히 도전을 극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회를 포착하고 세계 무대에 한 획을 긋는 이야기입니다. FA-50의 여정은 혁신, 인내, 전략적 비전의 증거입니다. 이는 야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국가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유럽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한국의 기술 도약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시장 지배에 익숙해져 있던 유럽 항공우주 업계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경쟁자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실과 정부 청사에서는 시장 점유율에 대한 이 새로운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방 수요가 빠르게 진화하는 동남아시아는 FA-50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효과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의 군사 솔루션을 찾고 있으며 FA-50은 이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제품입니다. 말레이시아의 결정은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주변 국가들이 FA-50을 자국 공군을 위한 실행 가능한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마치 트렌드를 선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구매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습니다.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미국은 이러한 발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 기술의 전통적 리더인 미국은 FA-50이 세계 국방, 역학 관계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FA-50이 다양한 시장에서 미국 전투기를 보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할 수 있다는 계산된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군사력 균형의 미묘한 변화이며 미국은 신중하게 옵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계 무기 시장의 양대 산맥인 중국과 러시아도 FA-50의 부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에서는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업그레이드된 성능을 갖춘 FA-50이 특정 지역에서 그들의 지배력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FA50 블록 20의 성공으로 국가적 자신감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 성공을 넘어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역량을 상징합니다.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은 FA50의 국제적 성공에 힘입어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군사 기술의 발전을 위한 계획이 가속화되고 한국은 세계 국방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구상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변화의 지형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때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약자였던 FA50은 이제 세계 각국의 결정과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FA50의 이야기는 혁신, 민첩성, 전략적 사고가 세계 무대에서 한 국가의 입지를 재정의할 수 있는 군, 항공 분야의 변화하는 역학 관계를 반영합니다. 첨단 기능을 갖춘 FA50 블록 20은 전 세계 국가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국제 방위 산업계는 이제 이 새로운 참가자에 대해 흥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열리는 에어쇼부터 중동에서 열리는 방위 산업, 박람회에 이르기까지 FA50이 전시되어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군사 전문가와 국방 관계자들이 이 제트기를 살펴보고 그 특징에 대해 토론하고 공군의 일부로서 잠재력을 평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FA50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군사 조달 분야의 전통적인 동맹 관계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서방 또는 러시아 항공기에 의존해 온 국가들이 이제 대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가격과 업그레이드된 기능을 갖춘 FA50이 실행 가능한 옵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맹의 변화는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 구매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군용 항공의 글로벌 전력 역학 관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FA50의 부상은 필연적으로 기존 항공우주 대기업들의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의 이사회에서는 이 새로운 한국 제트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략이 재평가되고 마케팅 캠페인이 조정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항공기 개발 계획이 빠르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FA50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전 세계 군용 항공 산업의 변화를 가속화하는 촉매제입니다. 한국은 FA50으로 인해 외교적 참여가 확대되는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FA50뿐만 아니라 다른 방산 및 기술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국가의 국방 및 무역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는 단순한 거래에 그치지 않고 더 깊은 외교 관계를 구축하여 항공 우주를 넘어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FA50의 성공은 국가적 자부심의 원천이 됩니다. 단순히 전투기 판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혁신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공우주 산업은 젊은 엔지니어와 기업가들의 투자와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기술 발전, 국가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도 상당합니다. FA50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상징합니다. 세계 군용 항공 시장은 진화하고 있으며 FA50은 이러한 변화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이전에는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었던 국방 예산이 적은 국가들은 이제 FA50을 재정, 부담 없이 공군을 현대화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제트기의 다목적성과 비용 효율성은 훈련에서 전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매력적인 옵션입니다. 군용 항공 분야에서 FA50은 기술, 전략, 야망을 적절히 조합하면 약체도 높이 날아오르고 미래를 재정의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가능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장이 끝날 무렵 하늘은 변화와 발전, 무한한 가능성의 메시지를 담은 FA50의 엔진 굉음으로 가득 찼습니다.